그 정무에 계시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이나 완화 이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다음 정부로 넣기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저희 민주당이 그동안의 우세 지역이었던 서울에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패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부동산 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대패다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냐? 크게 두 가지죠. 공급 정책의 타이밍을 놓쳤다. 두 번째는 수요 억제 정책을 위주로 써왔는데 수요 억제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과세 정책을 그러니까 중과세 정책을 써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수정과 변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치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원칙과 소신도 중요하죠. 일관성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분명히 바꿔라, 수정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라는 이유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고집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종부세 문제,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일시적 조세 부담 완화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도 연세 드신 분들은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세를 좀 이연을 해준다든지. 네. 그리고 뭐 다주택 따여도 상관없이 고령자의 경우에는 다주택자도 일정 부분은 다주택자 종부세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그 해 내지 않고 그 집을 처분했을 때 한꺼번에 낼 수 있게끔 뭐 편의를 봐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시골 같은 주택들, 시골 같은 주택을 일가구 다주택이라고 봐야 될지라는 부분은 또 주민들의 실생활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경제 이런 측면에서 또 봐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 부담의 상한선, 재산세는 이제 130%까지 돼 있는데 전년도 대비 그 부분을 조금 낮춰준다든지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낮춰주는 것은 그분들에게 세금을 낮춰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매도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그분들의 주택에 매물을 출애하게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치 다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 인해서 부자 감세에 이바지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전혀 그건 아니고요.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양도세 부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온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1년이죠. 일정 기간 양도세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으면 매도가 증가하면은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부동산 시장 가격에 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 측면과 일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게 해서 마치 부자에게 세금을 덜 내게 해준다. 이런 비판을 비교 형량을 해본다 그러면 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다주택자에 대해서 일시적인 세금 부담을 완화함으로 해서 매물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라는 논란인데 그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미리 우리가 예단을 하고 정책을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정책을 실시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